솔직히 요즘처럼 손흥민을 응원하는 게 힘든 시기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의 거의 모든 경기를 전부 챙겨보고 응원을 해왔지만 이번 시즌이 최악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데요. MLS 정규 리그가 개막한 지 벌써 3달째인데 아직도 손흥민의 리그 득점이 없습니다. 토트넘 시절 때도 이랬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22-23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로 손흥민이 7경기 연속 침묵했던 적이 있죠. 당시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도 나갔었는데 챔스 경기까지 포함하면 8경기 동안 무득점에 그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을 더 이상 선발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스터 시티와의 홈경기 때 손흥민은 선발이 아니라 벤치였습니다. 직전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했던 손흥민이었기에 그 침묵이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벤치로 나온 이 레스터전에서 후반 14분에 교체로 투입돼서 단 13분 만에 헤드트릭을 폭발시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수많은 안티들을 실력으로 잠재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지금이 이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 때는 손흥민 골 침묵이 2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의 리그 득점이 없는 게 3달째입니다. 경기로 치면 MLS 정규리그 11경기 동안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적은 최근 10년 동안 최초입니다. 만약에 이런 손흥민의 골 침묵이 손흥민 잘못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LAFC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손흥민은 전성기에 버금가는 스피드로 팀의 주장 에런 롱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리그 어시스트 8개, 챔피언스컵 어시스트 7개로 축구적인 이해도와 실력은 여전합니다. 다만 도스산토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팀의 전술이 정말 쓰레기처럼 변하면서 손흥민한테 제대로 된 슈팅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죠. 도산토스 감독이 좀 잘려야 손흥민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감독은 도저히 잘릴 생각을 안 합니다. 챔피언스컵 4강에서 톨루카한테 된통당하고 그때부터 지금 3연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쭉 떨어진 LAFC인데요. 이 암울한 상황에서 만나는 팀이 MLS 동서부 지금 통합 1위인 내슈빌입니다. 그것도 내슈빌 원정 경기입니다. LAFC의 최근 분위기만 보면 볼 필요도 없이 패배 확률 99%입니다. 아마 이 경기를 슈퍼컴퓨터한테 물어봐도 내슈빌 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좀 기대감도 살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항상 이런 경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골을 넣곤 했거든요. 손흥민의 팬들조차도 의심이 되는 순간에 설마 하던 단 하나의 완벽한 경우의 수로 여러 번 골을 넣었던 게 손흥민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당장 작년 플레이오프 때 밴쿠버전 프리킥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팀은 지고 있고 경기도 끝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결정적인 프리킥 기회에서 손흥민은 기어코 골을 넣는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 폼이 가장 안 좋을 때도 프리미어리그 최강팀인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이 신기하게도 많은 골을 넣으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을 주저앉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번 내슈빌 원정을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또 한번 속아보자는 마음으로 손흥민의 멀티골을 기대하게 됩니다. 도산토스 감독의 전술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미 손흥민이 겪었던 클럽팀 감독 중에 최악일 정도로 무능한 감독인 건 확정됐다 보니까 손흥민의 개인 능력을 믿어봐야죠. 오늘 손흥민은 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 부안가, 마르티네즈의 3톱, 츄니에르, 유스타키오, 틸먼의 중원진, 홀린세드, 포리테우스, 타파리, 세고라의 포백, 그리고 특이하게 하샬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요리스가 노장인데도 무리를 했는지 서브 골키퍼가 나왔는데 이게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LAFC 수비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도 시즌 초반 무실점을 했던 건 요리스 덕분인데 요리스까지 빠지면 멀티골을 허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손흥민은 5분 만에 멋진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네슈빌의 공을 뺏고 그대로 역습을 나선 건데요. 초니에르가 네슈빌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 공이 손흥민에게 향하자 곧바로 질주를 시작합니다. 네슈빌 수비 4명이 달라붙는데도 그 틈으로 공을 차고 달려가 나가는 손흥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고 가장 앞서 나가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만드는데요. 아쉽게도 옆에서 끝까지 달라붙는 수비와 미리 각도를 좁히면서 튀어나온 골키퍼가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의 스피드가 여전히 쌩쌩하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음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그러나 결국 LAFC는 또 선제골을 내주면서 요리스의 빈자리를 실감했습니다. 전반 12분 오합지졸 수비를 보여주면서 네슈빌의 패스의 뒷공간을 숭숭 뚫리더니 그대로 무크타르에게 선제골을 먹힌 겁니다. 왼쪽 구석을 노려서 잘 때린 슈팅이긴 했는데 요리스였으면 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사실 골키퍼 문제보다 LAFC 수비가 중원에서부터 우왕좌왕하더니 그냥 힘없이 뚫려 버리더라고요. 순간 응원할 의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4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주는 LAFC를 보니까 진짜 이제 약팀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반 20분에 추가 실점까지 해버립니다. 네슈빌이 손흥민 존에서 프리킥을 얻었는데 이걸 또 무크타르가 직접 슈팅을 해서 추가골까지 터뜨렸죠. 손흥민의 프리킥처럼 절대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꽂힌 건 아니었습니다. 하샬 골키퍼의 손끝에 맞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왠지 요리스였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0대2로 완벽히 무너지는가 싶었는데 천만다행으로 2분 만에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부안가, 마르티네즈가 만든 골인데요. 왼쪽에서 부안가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중앙에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에 시선을 끌면서 마르티네즈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후에 부안가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자 프리했던 마르티네즈가 가볍게 발만 갖다 대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긴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를 보면서 또 느끼는 건 LAFC의 전술이 정말 허접하다는 겁니다. 수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이 엉망이고 공격도 약속된 움직임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미드필더 틸먼은 진짜 실력은 없는데 욕심만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30분에 네슈빌이 패스 미스를 하면서 전방에서 틸먼이 공을 잡았습니다. 가운데로는 손흥민이 쇄도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도 마르티네즈가 대기 중인 상황. 틸먼이 컷백만 하면 손흥민이든 마르티네즈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각도도 없는데 무리한 슈팅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틸먼이었죠. 이 어이없는 플레이에 손흥민도 화를 참지 못했고 도산토스 감독도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그래도 한 골 차이니까 추격하면 후반전에 좀 반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후반 초반에 또 프리킥골을 허용하면서 LAFC는 또 3실점 이상을 해버렸습니다. 요리스가 다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이후에 손흥민이 코너킥에서 흥부 듀오의 골을 만드는 리그 9번째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독보적인 진짜 도망 기세입니다. 그리고 왼발 가마차기도 나왔는데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팀이 너무 불안하니까 손흥민의 장기들도 한 끗 차이가 계속 나오네요. 결국은 1대3으로 패배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힘드네.